안녕하십니까 금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27번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인 것만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지수에는 자연수만 올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 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자연수에서 어디로? 정수까지. 우리가 이제 지수에다가 음수나 음의 정수나 0 같은 수를 넣을 수 있게 돼요. 정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정수로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자, 확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래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자, 곱하면 더하기로 되는. 자, 요 지수 법칙이 우리가 성립을 하는데, 자, A를 0이 아니라고 두고, 자, 왜 0이 아닌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M과 N이 정수라고 할 때, 요 위에 있는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정수일 때는 지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요 지수 법칙이 정수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먼저 첫 번째. 자, 위에서 이 m이라는 숫자가 0이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0을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자, 0을 대입하면 a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라는 이 식은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0과 n을 더한 0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0 플러스 n은 그냥 a의 n제곱이죠. 자, 그럼 지금 보면은 a의 0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했는데 a의 n제곱이 나왔어요. 똑같은 게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a의 0제곱은 얼마란 얘기죠? 그렇죠. 1이란 얘기죠. 1이기 때문에 곱해서 똑같은 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 아, a의 0제곱을 1이라고 약속을 하면 우리가 이 지수의 이 지수 법칙이 그대로 정수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가 지수가 0일 때 a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m에다가 마이너스 n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n을 대입해보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되죠. 자, 마찬가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할 수 있고요. 둘을 더하면 얼마죠? 0이 되죠. 자, a의 0제곱은 위에서 얼마라고 약속을 했죠? 1이라고 약속을 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a의 마이너스 n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해서 1이 됐대요. 어떤 두 수를 곱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란 얘기죠? 얘로 나눠주면 a의 n제곱 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의 음수가 올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a의 n제곱을 분모로 내려서 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를 띄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정리해보면, 자,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a가 0이 아니고,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죠. 자, n이 양의 정수일 때, 자, a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하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 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3의 0제곱. 얼마죠? 방금 얘기했듯이 1이고요. 자, 또 마이너스 2의 0제곱도 1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1이 되고요. 자, 만약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밑으로 내려가기로 했죠. 그래서 2의 1제곱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되고요. 자, 만약에 3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로 했죠. 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결국에 역수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은 얘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역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4분의 9가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예가 여러분 문제 1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번 나와서 발표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자연수일 때만 지수 법칙이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제는 음의 정수, 이제 정수일 때도 그냥 앞에서 배운 지수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고요. 자, 요 네 가지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수에 성립했던 거 그대로. 자, 근데 여기도 보면 자, A, B는 둘 다 0이 아니고요. 밑은 0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MN이 정수일 때는 이렇게 된다. 자, 지금 다 0이 안 된다고 써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숫자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밑이 0이면 0의 1제곱 같은 경우에는 0을 한 번 곱했다 해서 0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근데 0의 0제곱. 0의 0제곱이 뭐죠? 1? 아니에요. 여기서 A 0제곱이 1이라는 거는 A가 0이 아닐 때만. 0의 0제곱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또 0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건 뭐죠? 0분의 1인가요? 아니요. 이런 숫자도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가 정수가 올 때는 밑에서 0을 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또 한 번에 정리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고요. 그래서 0이 빠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요 지수 법칙들이 다 정수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자, 요런 계산들을 다 간단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2의 6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제곱. 음의 정수가 있어도 아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뭐죠? 더하는 거죠? 그래서 6이랑 마이너스 4 더하면 2의 제곱이 돼서 계산하면 4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3의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3의 제곱. 자, 우리가 나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수일 때는 복잡했는데 이제부터 그냥 빼기 해주면 돼요. 빼기. 자,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 빼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음의 정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기로 했죠? 역수를 취하기로 했죠. 그래서 3의 4제곱분의 1이 되고요. 계산하면 81분의 1이 되겠죠. 자, 3번 보죠. 자, A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요 3번 법칙이죠. 그죠?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역수 아래로 내리죠. 그래서 A 6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걸려 있을 때는 4번 성질 둘 다 제곱 n제곱씩 해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x의 마이너스 3제곱 또 여기 둘이 곱하니까 y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됩니다. 자, 이 각각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은 역수라 그랬죠. 그래서 x의 세제곱 y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교실에 와서 정수일 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봤고요. 자, 정수 다음은 어떤 수죠? 유리수죠. 자, 이번에는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한번 확장을 해보죠. 자, 이제 지수에다가 분수나 소수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이 경우에는 밑을 A가 0보다 클 때만 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정수 PQ에 대해서 이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위에서 확인했죠. 그죠? 이런 지수 법칙이 정수일 때 성립을 하죠. 자, 근데 마찬가지 얘를 유리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자,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두정수 MN에 대해서 A의 n분의 m제곱의 n제곱 이 지수법칙이 뭐죠? 둘이 곱하는 거죠. 우리가 유리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둘이 곱할 수 있어요. 자, 곱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곱을 해보면 n이 없어져서 a의 m제곱이 되죠. 자, 최종적으로 봤더니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을 하면 얘가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n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거듭제곱근 시간에, 그죠? n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를 뭐라고 부르죠? a m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n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자, 우리가 a의 m제곱이라는 수의 n제곱근은 어떻게 생겼어요? 실수인 게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자, 어떻게 생겼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a의 n분의 m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 n제곱근의 a의 m제곱. 쉽게 얘기하면 분모에 있는 게 제곱근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마찬가지 정리를 해보면 자,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a가 0보다 크다. 자, a가 0보다 클 때만 유리수가 지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의 n분의 m은 요 n이 분모가 n제곱근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고요. 당연히 a의 n분의 1제곱은 a가 1이니까, 그죠? 위에 1이니까 그냥 n제곱근 a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미리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왜 0보다 크다라고 했냐면 이런 값을 정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2에 2분의 1제곱, 이건 얼마일까요? 제곱근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죠. 이건 실수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은 정의를 할 수 없어요. 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밑에 음수가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한번 이런 값들을 어떤 값인지 한번 구해보죠. 자, 8의 3분의 2제곱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8의 3분의 2제곱이라는 숫자는 요 분모에 있는 3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세제곱근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8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자, 8은 알다시피 2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의 제곱이 되죠. 자, 근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게 자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자, 그럼 세제곱근에 2의 제곱에 다시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어떻게 되죠? 그냥 2의 제곱이 되고요. 계산하면 4가 되겠죠. 자, 이번엔 2번 해보죠. 자, 4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인데, 자, 여기 있는 2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제곱근을 만든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2제곱근이라는 말은 없죠? 그냥 루트란 얘기죠. 그래서 지우고요. 자, 따라서 안에는 4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죠. 자, 루트의 4의 마이너스 3제곱. 자, 4의 마이너스 3제곱에서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은 역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4의 세제곱분의 1이 되고요. 4의 세제곱은 64분의 1이죠. 자, 루트 64분의 1은 8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수의 유리수가 있을 때도 여러분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의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앞에서 배운 지수법칙 4가지가 다 성립합니다. 과정을 생략하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0보다 클 때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유리수일 때 이 4가지 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를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 때, 우리가 밑이 0보다 클 때만 지수법칙이 된다 그랬죠? 근데 밑이 음수일 때 지수법칙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잡보자.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자,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 밑이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에요. 음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유리수가 있을 때 지수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둘이 어떻게 곱하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쓰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해서 답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이 음수일 때는 유리수 지수의 지수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올바른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수법칙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죠? 4죠? 그래서 4의 2분의 3제곱이 되고요. 4는 다시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밑이 양수니까 이번엔 지수법칙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2의 세제곱이 돼서 답은 플러스 8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8이 나오면 틀린 계산입니다. 요거 여러분 주의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문제 6번에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과서 154페이지에 예제 1번 문제. 자, A,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자, 밑이 0보다 클 때, 자, 요 식을 계산을 하래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 바로 전 시간에 거듭 제곱근 시간에도 사실 이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자,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일 때 정의를 알면은 요 식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자, 우선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죠.
그때 요 2랑 3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곱할 수 있죠. 그래서 6제곱근에 a 4제곱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나누기. 자, 여기 본격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 우리가 세제곱근에 a 4제곱 b 제곱인데 이 세제곱근을 우리가 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요 세제곱근이 어떻게 나온 거죠? 그렇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6제곱근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 요것도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됐죠? a의 4제곱 b제곱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누기. 자, 지수 법칙이 다 됩니다. 왜냐면 미치형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a의 3분의 4, b의 3분의 2가 되고요. 여기는 a의 6분의 4니까 3분의 2, 6분의 8이니까 b의 3분의 4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저 해주죠. 그러면 a의 6분의 4니까 3분의 2, b의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자,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 우리 또 지수 법칙 쓸 수 있죠. 나누기는 지수끼리 뺀다.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 자, 한 방에 써보죠. 그럼 a의 3분의 2 빼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요. 또 b의 3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가 되죠.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는 3분의 4죠. 3분의 4 빼기 3분의 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의 0제곱이 되고요. a 0제곱은 얼마죠? 1이죠. 자, 그래서 얘는 1 곱하기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얘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는 3분의 5죠. 거기다 3분의 2를 빼면 3분의 3, 즉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b의 1제곱. 따라서 답은 b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거듭 제곱 근 때는 굉장히 계산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를 배우고 나면 이렇게 제곱근을 n제곱근을 지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2번을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응용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 이런 곱셈 공식을 배웠어요. 자,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자, a-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과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자, 이 두 곱셈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나요? 자, 얘는 어떻게 됐나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자, 얘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죠. 자, 요 곱셈 공식을 잘 기억을 해서 자, 요 문제를 보면 자, 요게 요 모양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a 대신에 a 3분의 1이 들어가 있고요. b 대신에 b의 3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a의 제곱이 와야 되죠. 여기 있는 놈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놈의 제곱이 뭐죠? a의 3분의 2죠. 그죠? 또 여기는 이 b의 제곱이 와야 돼요. 자, b의 3분의 1의 제곱이 뭐죠? b의 3분의 2죠. 자, 그 다음 여기 가운데 뭐가 오죠? 둘이 곱한 게 오죠? 자, 둘이 곱하면 뭐죠? 이거죠. 그죠? 아, 정확하게 요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쓰면 요 앞에 거에 세제곱 빼기 더하기죠. b의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곱해서 1, 1이 되죠. 그래서 답이 그냥 a 더하기 b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리수인 지수일 때 곱셈 공식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또 복잡한 식의 계산은 학교에 와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가 유리수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마지막 실수죠. 그죠? 지수가 실수인 경우 한번 보죠. 자, 지수에 보면 실수까지 확장을 할 건데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이랑 좀 다릅니다. 자, 유리수인 경우는 했기 때문에 무리수인 경우만 하면 돼요. 자, 무리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2의 루트 2제곱이라는 건 뭘까? 자, 그리고 루트 2라는 게 뭐예요? 1.4142 땡땡땡 이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자, 그래서 이 무한소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루트 2에 가까워지는 유리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루트 2가 1.4142이기 때문에 1, 1.4, 1.41, 1.414, 1.4142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루트 2에 가까워지는 수들을 쭉 나열, 즉 수열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수들의 다 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런 값들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값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런 값들이 쭉 나와서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표처럼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정한 값을 이 값으로 정하자라고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무리수일 때는 조금 모호하죠? 이런 값들이 쭉 나가서 지수에도 넣었을 때도 쭉 값이 나오는데 이게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수가 실수일 때도 앞에서 배운 지수 법칙 다 4가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이때 지수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우리가 유리수에서 이미 0보다 큰 것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수일 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실수일 때 우리가 계산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수를 자연수부터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잘 확장을 해봤어요. 자, 그때마다 밑에 조건이 계속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다시 채워보죠. 자, 우리가 자연수일 때 밑에 조건이 따로 없었죠. 그냥 실수는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되고요. 자, 정수로 올라갔을 때는 밑에서 뭘 뺐죠? 그쵸? 0을 뺐죠? 0을 빼고요. 자, 유리수로 확장했을 때 방금 얘기했듯이 양수일 때만 한다. 또 실수일 때 마찬가지 양수일 때만 한다. 그래서 밑이 조건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